네, 정성균입니다. 자, 오늘은 44번 공건부터 할게요. 사실 주관적 공건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테마는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우리 우리 자료에는 행정개입 청구권은 나중에 뒤로 밀어놨고, 지금 이른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관련된 검사위명 거부 사건,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건 거부 처분 파트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도 한데, 일단 제가 오른쪽에 지금 메모란에 써놓은 것처럼 이 검사임용 거부 사건은 한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여러 명의 이제 사법연수원을 마친 여러 명의 사람이 검사임용을 신청했고, 일부는 임용되고 원고를 포함한 일부는 임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고에게 별도로 임용 거부나 의사표시 안 했는데, 원고에게 별도로 임용 거부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이게 부작이냐 아니면 거부 처분이냐, 즉 무응답 상태, 원고에게 너를 검사로 임용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은 거, 또는 너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은 거, 즉 가타부타 전혀 말을 하지 않은 것, 이 무응답 상태가 말 그대로 부작인지, 아니면 혹시 뭐 다른 뜻이 있는지, 거부 처분인지, 즉 이른바 묵시적 거부인지 한번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작위로 보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이른바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거부 처분이에요. 즉 행정청은 원고에게 이른바 임용 허가를 할 필요가 없죠. 임용할 필요가 없죠. 그냥 원고의 무응답 상태만 해소해주면 되니까 원고의 무응답 상태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거부 처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인용 판결 나왔다 하면 그 이후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는 보통은 거부 처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지금 가백에 아무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작위로 봐가지고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원고가 제기했다면, 원고는 인용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인용 판결 받은 이후에 행정청이 거부 처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부 처분 나오면 거부 처분 취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원고가 아주 똘똘하게, 똑똑하게, 법무부 장관이 나를 검사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고 묵시적 거부다. 즉 말하진 않았지만 거부다. 누가 봐도 거부다. 어차피 여러 명이 임용 신청했는데 그 중에 일부 임용되면 일부 임용 안 된 사람은 아무 응답 없어도 거부된 거다. 그래서 이른바 묵시적 거부를 인정했던 사건으로서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법무부 장관의 무응답이 이게 거부냐 부작이냐. 일반적으로는 보통 무응답이면 부작인데, 이 사건처럼 서로 경원자 관계 있는 자들의 일부를 임용했을 때 임용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건 거부가 있는 걸로 보겠다. 이른바 묵시적 거부를 인정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거부 처분이면 우리 판례 때문에 신청권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이제 거부 처분 성립에 신청권 요구하니까 이 신청권이 이게 인정되느냐, 왜냐면 검사로 임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원심법원은 신청권을 부정해서 각하시켰는데, 대법원에 와서 검사로 임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임용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응답을 받을, 즉 재량이 하자 없는 응답을 받을 권리는 있다 해서 이른바 임용 신청권을 최초로 인정했던 판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고, 자, 그렇다고 해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원고가 승소 판결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고의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거부 처분이 성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 본안에 가면 신청권 인정 여부 관계없이 오로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사건의 원고가 임용 신청권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부 처분의 성립만 인정해서 소재기를 가능케 할 뿐이지, 본안에 들어가서는 원고가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없다 해서 기각 판결로 끝났던 사건이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의미 있는 판례니까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판결유지 1번과 2번은 뭐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2번으로 가서 그 세 번째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유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면 이에 대응해서 임용신청권자에게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뭐 일설은 요 판례가 이른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거부 처분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을 언급한 판례일 뿐이지 무허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어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거부 처분이 문제됐던, 부작이냐 거부냐가 문제됐던 사건에서 일단 원고가 거부로 생각하고 거부 처분 취소 등을 제기했던 사건이고, 법원도 일단 거부란 것을 인정했고, 다만 거부 처분이 성립하려면 신청권이 필요한데 신청권 인정 단계에서 임용 신청권을 판례가 인정해서 신청권 성립을 인정해가지고 거부 처분 성립까지 인정했던 사건이죠. 다만 본안에 가서는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하고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끝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번. 자,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인데, 행정의 성립 요건은 제가 제 채널에서 별도로 행정소송 특강 부분에서 처분의 성립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같이 올려놓을게요. 거기를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고, 어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성립하려면 내부적으로 처분의 개념증표를 충족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성립 요건, 이 내부적 성립 요건이 행소법 2조 1항 1호에 이른바 처분의 개념증표, 즉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의해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의 처분의 개념증표를 일단 충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에 표시가 돼서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의 표시, 그래서 표시가 돼서 효력이 발생해야 행정처분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요즘은 외부의 표시와 관련돼서 판례가 최근 많이 나오니까 이와 관련된 판례들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같이 볼 부분이 오른쪽에 그 메모라는 부분에, 자, 이 처분의 효력 발생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확실하게 해두셔야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전달, 즉 송달이 가능할 때는 행정절차법 14조 1항과 15조 1항이 적용돼서 상대방에게 송달, 즉 도달한 날, 송달, 정확히 하면 도달한 날,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관보 등이 공고하는데, 그럴 때는 공고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행정절차법 14조 4항과 15조 3항이죠. 그 다음에 애초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고 개별 규정에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없으면 사무관리 규정을 적용시켜서 공고 1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분의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좀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시고, 이 처분의 효력 발생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도 기능하지만 동시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도 활용 많이 되니까, 즉 처분이 있은 날 관련해서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이 부분도 잘 확실히 봐둬야 되겠죠. 즉 처분의 효력 발생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어떤 행정처분이 있다, 즉 행정처분의 성립과 관련돼서 직접 연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소기간 논할 때 언제 그 처분이 있었냐, 그 처분이 성립했냐, 즉 처분이 성립했다, 처분이 있다, 처분이 존재한다, 처분의 효력 발생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즉 처분일, 즉 처분이 존재한 날, 이거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는 개념이 처분의 효력 발생이니까 잘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